(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오후입니다. 오늘은 MBT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처음 MBTI가 유행했을 때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조금 유행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지금은 자기소개할 때 필수 요소가 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16 Personalities 사이트에서 12분 정도면 자기 타입을 알 수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접근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6 Personalities 사이트, 줄여서 16 사이트라고 할게요. 16 사이트에서 하는 검사는 정식 MBTI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문항이 조금 줄었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무료라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식 MBTI 검사도 어떤 사람은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의 타입이 일정하게 나올 때까지 검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무료 검사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16 사이트에서 하는 검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MBTI 검사를 하고 나면 분석가형, 외교관형, 관리자형, 탐험가형 이렇게 통합된 결과 분석이 나오잖아요. 저도 통합된 결과에 익숙해져서 약간 나랑 안 맞는 것도 그런가 하면서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새 제 유형에 맞는 짤이나 영상을 찾아보면서 너 맞아 크크크 이러다가 저번 주에 MBTI 검사를 다시 했는데 유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MBTI를 했을 때 인팁이었다가 2년 전에 다시 했을 때는 또 인프피였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지난주에 했을 때는 인프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하니까 계속 인프제가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정을 관리하면서부터 P에서 J유형으로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결과지에 보면 E와 I 사이에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어느 쪽 성향이 몇 %인지 말이에요. 저는 내향형 I가 61, 직관형 N이 66, 감정형 F가 51, 계획형 J가 79%가 나왔어요. INJ는 이해가 가는데 F는 51%로 너무 미세한 차이인 거예요. 이 결과가 신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 유형인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좀 더 추가된다면 F가 T가 될 수도 있고 E가 I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E와 I, S와 N, T와 F, J와 P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주위에 상담을 하는 지인분께도 물어보고 자료도 찾아봤어요. 용어와 해석은 비슷하니까 정식 MBTI 검사에서 알려준 대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E와 I는 에너지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해요. 단순히 외향성, 내향성으로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향적이더라도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혼자 있는 것을 추구한다면 I 성향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S와 N은 사실이나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과를 보더라도 감각형인 S는 빨갛다, 둥글다, 사각사각, 맛있다 등 현재에 초점을 두고 오감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리는 데 반해 직관형인 N은 백설공주와 비타민C, 스티브 잡스, 애플 등등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해요. 방금 저도 사과하면 뉴턴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S는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하고
N은 숲 전체에 집중한다고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서로 집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T와 F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가 다르다고 해요. 사고형인 T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비해 감정형인 F는 주관적 가치에 근거해서 감성적으로 판단 내린다고 해요. F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지만 T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결과가 51대 49라서 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약간 의문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 J와 P는 생활 행동 양식이 어떠한가를 분류한다고 해요. 판단형인 J는 정확한 목표 수립을 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해서 갑작스러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인식형인 P는 생활 자체를 즐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에 긍정적이고 비교적 자유롭고 유동적인 스케줄로 일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호기심이 많고 주변 상황에 관심이 많은 타입이 P인 거죠. 저는 P였다가 J로 성향이 바뀐 상태라 자유롭게 일하는 것도 선호하기는 하지만 기존 작업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것은 싫은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16 사이트에서는 마지막으로 A와 T라는 항목이 추가되는데요. 자신의 능력과 결정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독단형인 A는 자기 확신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기를 거부하고 목표 달성에 있어서 무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민감형인 T는 자의식이 강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며 성공지향적이고 완벽주의 성향을 띈다고 하네요. A는 긍정적, T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마냥 긍정, 부정으로 구분하기에는 아쉬운 것 같아요. 상담사인 G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말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내주셨어요. 이번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보고 재밌는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향성인 사람을 주로 다루는 콰이어트라는 책에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외향적인 사람의 예시로 꼽았거든요. 그런데 16 사이트에서는 인프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등장해요. I라는 내향인으로요. 이 결과로 짐작하건대 사람을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성향이 나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 성향이 90%인 사람이 보기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성향으로 보이지만 이 성향이 90%인 사람이 보기에는 I 성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파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잔뜩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질 수 있으니까요. MBTI는 자신의 영원한 족쇄가 아니라 나와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성향도 어떤 질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성향의 퍼센티지 정도가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지는 정확하고 적합한 단어를 써서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MBTI 검사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MBTI를 자기 탐구에 너무 심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MBTI 틀 안에 걷어서 생각하지는 말고요. 올봄에 오랜만에 부산에 본가에 갔는데 엄마의 성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해드렸어요. 엄마의 성향을 알게 되니까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왜 나랑 엄마는 이런 게 안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MBTI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MBTI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미 저보다 MBTI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MBTI 검사 말고도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성격 검사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뒤늦게 빠진 MBTI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네요. 저는 3년 전에 검사를 해봤지만 S와 N의 차이, T와 F의 차이를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오후 드림. 추신. 한동안 에세이가 아닌 너무 제 생각만 말한 것 같아서 다다음 주에는 제대로 된 에세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